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요즘 기재부에서 상속세 개편안을 논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버는 상속세 개편안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세 개편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상속세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요, 과세 비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50%까지 최고세율을 부과하다 보니까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을 하는 경우에는요, 바로 최고세율은 최대 주주인 경우에 할증세액이 붙어가지고요, 20%, 최대 60%까지 부과하다 보니까 가히 살인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기재부에서 세율 인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세계 최고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상속세율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가업 승계 최대 걸림돌이 바로 상속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세율 인하를 통해서 고용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속세 과세 방식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행 우리나라는요, 상속세 과세 방식은요, 유산세 방식입니다. 유산세 방식이라는 건 무엇이냐?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 전체에 대해서 누진 과세를 한 다음에 상속인들한테 나눠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의 변경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유산 취득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 기준이 아니고 상속인들 기준입니다. 상속 재산을 받는 사람별로 나누어서 상속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상속세가 누진과세가 좀 경감될 수가 있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좀 난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현행 출산율이 0.8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세에 대해서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경감 효과는 굉장히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좀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상속세 납부 방법인 연부연납에 대한 개편안이 되겠습니다. 연부연납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속세를 한꺼번에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5년 동안에 6회에 걸쳐서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부연납 기간을요, 10년까지로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뭐 나쁘지 않은 어떤 개편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은요,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 편의를 일부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5년에서 10년까지 좀 잘게 부숴서 10년 동안에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요, 가산이자도 또 부담해야 됩니다. 가산이자는요, 실세금리를 반영하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요, 그 납세 편의 정도에 불과하다.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영농상속공제가 되겠습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는요, 현행 15억 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20억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전국의 공시지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은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영농상속공제는요, 시행 초기에 2011년도까지는 겨우 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너무 적게 책정했죠. 그 다음에 2015년도까지는 5억 원, 그 다음에 2016년도부터는 15억 원을 책정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좀 더 많은 확대 공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가업상속 공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업상속 공제라고 하는 것은 가업 승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업상속 공제는요, 한도가 500억 원입니다.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람에 한하고요. 사업용 자산에 한합니다. 사업용 자산이 아닌 비사업용 자산, 잉여금이나 기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부분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아니고 상속세를 고스란히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500억 원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확대해 주자는 어떤 개편안에 대해서는요, 그런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결국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요, 중소기업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요. 일반 기업이나 대기업은 공제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500억이나 하는 것은요, 기업 가치가 증대된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비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또 반영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가업상속 공제로 상속세를 당장 내지 않더라도 나중에 과세위원회에 따라서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아주 리스크가 큰 어떤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 사후관리 기간이 7년입니다. 7년 동안 아주 통제와 규제를 강화시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의 필요성이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재부에서는 완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해주지 않겠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가업상속 공제를 해주고 나서 사후관리기간, 물론 옛날에 10년에서 7년으로 줄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7년간의 엄청난 규제와 통제로 기업 성장의 족쇄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를 풀어서 추후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야지 7년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업 환경에 족쇄를 채운다는 것은 엄청난 무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기업 가치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커지다 보니까요. 3천억 원은 너무 작다. 그래서 3천억 원보다 좀 더 많이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약간을 좀 올리는 것 같습니다. 4천억 원 미만까지 검토를 하겠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일반 기업이 아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아니고요. 대기업도 가업상속 공제를 반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시킬 수 있고 대기업의 활동을 통해서 유발세수를 보다 더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번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만은요, 이 상속세 개편안의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누진과세 및 세율 인하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그 다음에 가업상속 공제 시 한도를 높인다든가 각종 그 사후관리 규제를 해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업상속 공제를 했을 때 나중에 그 과세 이연에 따라서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 기업을 양도시에만 양도세 과세를 한다든가 이러한 어떤 개선안에 대한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없고 실효적인 개편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는요, 우선 선행돼야 되는 것은 인식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부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편협된 생각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도요, 상속세가 이중과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평생 벌어서 종합소득세 49.5% 거의 반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유세라고 하는 종부세 같은 경우는 최대 6%씩 매년 죽을 때까지 내야 됩니다. 그리고요, 거래세라고 해서 양도세는요, 최대 82.5%까지 세금을 내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신다. 그러면 상속세 50%를 내야 되고요. 기업 활동을 하신다. 그러면 60%까지 내야 되다 보니까 이중과세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보다 실효적인 어떤 개편안이 필요한데요.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서 그 상속세를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고용 증대가 되고 유발 세금을 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각종 감세 정책은요, 외국 자본의 유치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재부에서 요즘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다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